네, 오는 4월 총선을 전망하는 시간 총선 배틀. 오늘은 국민의힘 조은희,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좋은 사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백주 대낮에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어제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긴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영덕 의원님, 현재까지 당에 전해진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어제 사건 이후에 바로 서울대 병원으로 후송이 되셔서 2시간 넘는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혈관 재건 수술이라고 합니다. 네. 수술 이후에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고 마취가 깨어나서 지금은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중환자실에 계시기 때문에 보호자만 지금 한 분 중환자실에 함께 하고 계시고 아직 면회는 안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어제 피습 소식이 전해진 이후 그야말로 여야를 막론하고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은희 의원님도 어제 소식을 들었을 때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말 깜짝 놀랐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주 대낮에 야당 대표를 향한 테러라니 2000년 이후로 양당 대표 테러 사건이 지금 3번째 일어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항상 재발이 되고 이런 것을 근절할 수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또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일어나지 않아야 될 네. 일이 일어났다 그러시면서 이재명 대표님이 사정이 허락하시는 대로 정무수석을 보내서 병문안을 하실 거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우리 당원과 또 우리 당 지지하시는 분들께 한동훈이 피습당했다고 생각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당 전체는 이 대표님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빌고 또 범인도 왜 그랬는지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윤 의원님도 같은 당, 특히 자당 대표가 피습을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오늘 저희 당은 의원총회를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의원님들 모두 정말 놀란 가슴 쓸어내렸고 우리 당을 지지하고 계시는 당원들뿐만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걱정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정치적 테러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조은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0년 이후에 벌써 정당 대표에 대한 이런 피습이 3번째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증오와 혐오를 키워온 것은 아닌지 하는 측면에서 깊은 또 반성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말 한치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수사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정치인에 대한 테러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극단적인 정치 문화, 혐오와 증오의 정치 문화에 기반을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은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후진적인 테러가 일어났는데요. 이게 혐오 정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야가 또 진영을 막론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혐오 또 극단적인 지지 이런 것이 점점 심화되다 보니까 이런 테러가 일어난 것 같고요. 또 이 현상은 이제 최근 들어 그 빈도가 더 잦고 있습니다.
인터벌이 더 좁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이 현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더 두드러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만큼 여야 정치권이 이번을 계기로 정치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는데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의 태도입니다.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제 칼로 테러를 당하지 네. 않았습니까? 안민석 의원께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말로 언어 테러를 한 것 같습니다. 신당을 계속 추진하면 노욕이다, 멈춰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당의 대표가 지금 수술받고 있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병풍 뒤에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당에 이로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롭게 할까 하는 것을 구상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 신당을 하면 너는 노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또 이분은 지난번에 윤지호 가짜뉴스 사건 또 정유라 사건 때 300억이 해외에 있다 그러고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선동 정치가 오늘 같은 이런 극단적인 테러를 낳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자성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은희 의원께서 안민석 의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윤 의원님 생각 궁금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야당 대표, 민주당 대표가 자리를 비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의 총선 관련 일정들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네. 우선 이런 사건이 뭐 끊이지 않고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또 국민의 기대를 희망으로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정치권이 이런 사건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 제공 역할을 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자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소위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가슴에 그런 함께 사는 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 네 행복이 내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서로 더불어 사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서로를 적대시하고 증오하면서 상대를 제거해야만 내가 살아남는다고 하는 이런 각자 도생 그런 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뭐 여당 대표를 만나지 못하고 이번 오늘 있었던 신년 인사회 때 정말 그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또 이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것도 불발되는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조은희 의원님 말씀 빌리자면 대통령께서도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께 위로의 마음을 전달한다고 했으니까 이후에 정말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정치가 국민들과 함께 가는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의 장점들을 하나로 모아서 정말 국민 통합의 에너지를 국가 발전 그런 힘으로 삼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또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뭐 그 의원님들끼리 비상한 마음으로 지금의 이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응을 좀 하자 이런 말씀들을 나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지만 지금 국민들의 삶이 어렵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희망과 격려가 필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은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회복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했고요. 또 더불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당무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을 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늘어지는 그런 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총선 준비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삶을 챙기고 또 국회에서 할 일을 하는 그런 역할에는 한치 빈틈도 없이 일을 해나가겠다.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두 분 모두 지적해 주셨지만 상대를 증오하거나 혐오하는 극단의 정치 상당히 후진적인 정치 문화이고 지향해야 될 정치 문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께서 공히 말씀해 주신 협치라든가 대화의 타협 사실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더구나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인 만큼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화와 협치, 증오와 혐오를 배제하고 타협할 수 있는 정치가 가능할 것이냐 이런 의문도 좀 드는데 조은희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당도 그렇고 네. 우리 정부도 그렇고 또 민주당도 그렇고 대화 협치를 하려면 서로 이제 저희 당은 국회에서 소수당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거의 170석을 가지고 거의 입법을 거의 단독으로 처리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이 합의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네. 또 이경 전 부대변인가요? 지금 자당의 당대표가 피습을 당했는데 그게 윤 대통령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본인은 보복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지금 당직을 물러난 상황인데 어떤 이렇게 테러에 대해서 전부 다 같이 공분을 하는데 그 대통령 탓이라고 돌리는지 그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또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야당하고 나누지 않겠다 이런 일방통행을 또 자제해야 되고요. 또 민주당은 지금 방송법이나 또 지금 양쌍특검이나 또 농지관리법이나 노란봉투법이나 민주당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않았던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우리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 그런 정치가 하루빨리 해소되는 것이 오히려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를 좀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윤영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하나는 분명하게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발의하고 또 심사하고 의결한 그런 법안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자꾸 그러한 그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 법안들을 자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그것을 힘에 의해서 밀어붙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뭐고 그러한 다수당이 또 국회에서 갖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우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양곡법도 마찬가지고 간호법도 마찬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법의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결국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이후에 무려 180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80일을 기다렸다가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180일 안에 충분하게 서로 이견을 좁혀서 처리를 해라. 이런 것이 국회법이 정한 취지입니다. 그 180일 동안은 아무런 그 협의 요청도 없다가 180일이 지나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니까 그것을 힘에 의해서 밀어붙였다.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관련법의 취지도 맞지 않고 또 국회 의사결정 구조도 편의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윤 의원님께서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시작할 수 있으려면 어떤 지점부터 좀 물꼬를 타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서로가 우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국회
초선 국회의원이거든요.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제일 아쉬운 것이 그거더라고요. 본래 그 자당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어떤 법안이나 그런 안건들이 올라오면 아예 이야기를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소수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소수당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다수당과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건 상정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의장이 결단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소수당이 여당이 되고 나서는 여당이 야당 발목을 잡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서로가 좀 이견이 있다고 하면 그 이견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마음을 터놓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김기현 대표 시절에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철규 전 위원장과 함께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조은희 의원님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겠다라고 밝힌 것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께서 어제요. 4월 10일 이후에 나는 생각해 본 적이 네. 없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기는 공천을 하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 찍어주실 분을 공천을 해서 총선을 이김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좋은 인재를 지금까지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애써 오셨던 네. 이철규 전 위원장님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직접 영입하겠다. 이런 다짐과 또 취지로 보이고요. 또 한 위원장께서는 비대위원장 수락하는 연설문에서 보통 정계 입문을 선언하는 자리에서는 정치 출마를 같이 얘기하는데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기득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희생과 헌신으로서 과거 대 미래 네. 민주당은 586의 기득권 정치. 우리는 위원장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뭐 장제원 의원님처럼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를 통해서 총선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의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이번 피습으로 인해서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으로서도 또 인재영입을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좀 네네. 어떻게 진행된다고 봐야겠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네. 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네. 있지만 의식은 있으시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당무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인재 영입 문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의 입장에서 네. 보더라도 결국 총선의 시계가 멈추지 않고 돌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이 인재를 통한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그런 상황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오늘 대한노인회를 찾아서 노인 비하 논란으로 사퇴한 민경우 전 비대위원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우 전 비대위원이 사퇴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직접 대한노인회를 찾아가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네. 예의를 갖추고
또 어르신께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어르신을 공경하는 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다시 한번 사죄하는 절차죠. 네. 이건 마땅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취임하는 날도 또 신년 할애식 때 인사말도 우리 국민의힘은 노인을 위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으로 성립된 민경우 네. 전 의원이 이 노인 비하 발언이 드러나고 나서 하루 만에 자진 사퇴를 하셨고요. 당일날 전화로 또 사죄를 드렸어요. 그리고 진작 찾아뵈려고 그랬었는데 회장님께서 해외 출타 중이어서 이제 지금 시간을 맞춰서 찾아뵙는 겁니다. 이것은 김은경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 본인이 말했어요. 노인은 수명이 짧으니까 투표권을 똑같이 주면 안 된다. 당사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고도 사과를 안 하셔서 당 지도부가 대리 사과를 하셨죠. 그리고 끝까지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그런 점과 비교해 볼 때 한동훈 위원장과 우리 당의 처신은 어른을 공경하는 처신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민주당과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네,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정치인들을 좀 전면에 내세운 비대위원들을 선임을 했었는데 민경우 전 비대위원이 노인 비하 논란으로 인해서 바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모습은 윤영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정치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렇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국민 삶을 더 희망차게 만들어야 되는 여야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반성을 할 때는 그냥 깨끗하게 반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나무 당 이야기까지 꺼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저는 의문이고요. 이 민경우 의원의 노인 비하 발언의 문제도 뭐 비대위원으로 임명되고 나서 한 발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발언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을 직접 고른 것으로 알고 있고 직접 전화까지 해서 또 수락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장관으로 계실 때 인사검증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는 분이 정치권에 진입하면서 첫 작품으로 내놓은 비대위원 인선에서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과하고 또 대한노인회장을 찾아가서 직접 뵌다고 하는 거 이건 뭐 나쁘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박은식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도 출산과 결혼은 남성이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런 여성 어떻게 보면 폄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깨끗하게 사과하시고 여성단체 좀 찾아가서 사과 말씀도 드리고 이런 것으로 연결된다면 더 진정성이 빛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 얘기해봤고 신년 여론조사와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9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새해를 맞아서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현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라는 답변이 53%, 현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이런 답변이 39%였습니다. 또 엠브레인 퍼블릭이 경향신문 의뢰로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정부 독주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는 답변이 54%, 국정운영 지원을 위해서 여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36%로 집계가 됐습니다. 두 결과 공이 정권 견제론이 정권 안정론보다는 다소 높게 나온 결과로 조사가 됐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는 여야 입장 확연하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조은희 의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신년에 여론조사가 제가 대충 보니까 8군데에서 네. 있었더라고요. 이 8군데가 대상이나 또 질문 항목이 다 다르지만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흐름은 한동훈 효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강서 보궐선거에서 국민에게 호된 질책을 받고 나서 혁신을 한다고 해서 김기현 대표님은 물러나시고 장제원 의원님은 불출마 선언도 하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핵심 키워드는 첫째는 희생과 헌신이고 기득권 포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대위원장이 하셨던 말씀이 격차를 없애겠다. 네. 격차를 없애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정치권이 가장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주당은 과거 또 우리 국민의힘은 미래 또 이재명 대 한동훈의 이제 프레임의 효과, 패러다임이 바뀐 것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지금 표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정책 행보를 더 해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 견제론이 앞선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지지론보다 지원론보다 다소 높게 나왔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해나갈 행보에 따라서 이것은 많이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윤영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미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국민들이 명쾌하게 확인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이 그동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고 뭔가 혁신과 쇄신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여론에 긍정적인 반응을 미치고 있다고는 보지만 결국 핵심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느냐 안 바꾸나 하는 것일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한 몸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아무리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비대위원장 인선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본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좀 변화시키는데 그런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온 정권 견제로는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당 지지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앙일보 앞서 말씀드린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인데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4%로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이 앞선 조사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또 주목되는 부분이 지지 정당이 없다, 모른다, 응답 거절이 1%, 합치면 20%에 가깝게 됩니다. 먼저 민주당의 경우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권 견제론이 지원론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을 본다면 그 견제론에 대한 여론을 민주당 지지율로 고스란히 받지는 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당 민주당은 긴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고 우리 당 지도부 또 우리 당을 사랑하는 지지자들 모두가 이런 국정 견제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네. 하는 그런 결과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혁신의 그런 드라이브를 좀 더 명쾌하고 또 세게 걸지 않으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걸고 계시는 그런 기대가 지지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스스로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인재 영입 또는 공천 과정 그리고 총선 공약과 정책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정당,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런 정당이라고 하는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각고 분투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선된 이후에 상당히 지지율이 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당대표에 선출된 이른바 컨벤션 효과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만 조은희 의원님께서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이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컨벤션 효과 때문이라고 본다면 이 효과가 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 컨벤션 효과라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런데 일시적인 현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 당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50대 젊은 당대표, 50살의 젊은 당대표와 함께 쇄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쇄신을 하면 민주당도 쇄신을 해주면 정치권 전체가 국민 보기에 더 신뢰받는 정치권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민주당이 하는 정책은 약속이지만 국민의힘이 하는 정책은 현실이 된다, 실천이 된다 하셨고 그 일성으로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불합리한 격차,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는데 정치권이 또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나가겠다 이런 다짐을 하셨잖아요. 이런 다짐이 정말 정책으로 현실화될 때 한동훈 현상은 바람으로 돼서 총선에서 좋은 영향을 줄 걸로 생각하고 저는 이런 현상이 최근 어느 언론사에서 수도권 우리 서울을 여론조사를 했던데요. 지난 강서보궐선거 이후에 저희 서울의 48개 지역구 중에 우리가 6개밖에 못 얻는다는 어떤 비관적인 조사도 전망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비등비등해서 어느 정도 수도권에서도 해볼 만하다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 만큼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드라이브를 걸면서 내가 희생하니까 우리도 희생해서 그 희생의 과일은 국민에게 드리자 하는 그 행보를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선 중앙일보 조사 결과 무당층과 지지정당이 없다라는 응답이 20%에 달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지지층을 겨냥한 신당 창당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 또 이준석 전 대표도 이 같은 무당층 중도층을 겨냥해서 신당 창당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후에 신당 창당 시간표를 좀 늦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영덕 의원님께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아예 방향을 좀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두 번째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 경우에 지금 이미 신당 창당 행보에 들어간 이준석 전 대표와 손을 잡을 것이다. 아니다. 뭐 여러 관측이 분분합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제3당 또 선거를 직전에 둔 그런 신당 창당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고요. 또 설사 의석수 몇 개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후 끝까지 그런 정당 창당의 그런 정치적인 뜻을 지키면서 유지한 그런 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는 무당층을 겨냥한 신당 창당이 성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민주당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하셨고 또 민주당과 함께 정치 인생을 해오신 분인 만큼 지금 상황에서라도 민주당 내에서 통합과 단계를 위해서 어른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뭐 제가 이낙연 전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함께 국민을 바라보고 민주당이 정말 제대로 된 정당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 결합 가능성 이건 두 분이 어떤 정치 철학을 같이 하는지 저는 뭐
가늠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정당이 그냥 선거를 치르기 위한 그런 선거 캠프를 구성한다면 모르겠을 때 정말 두 분이 이야기했던 그런 새로운 어떤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분이 함께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은희 의원님께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함께 행동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둘째로 오늘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 개혁신당에 합류하기 위해서 오늘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역 의원 그러니까 개혁신당에 합류할 현역 의원이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허은하 의원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개혁신당에 합류할 현역 의원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제 오늘 허은하 의원이 탈당 선언을 네. 하셨는데요. 앞으로 허은하 의원의 정치적 길에 뭐 잘 되시기를 흔히 말해서 무운을 빕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우리 당에서 뭐 일부 중진 의원이 나가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만일 나가신다면 어떤 분일까 생각해 보면 뭐 그림이 그려지는 의원님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또 어떤 생각을 하실지 제가 직접 물어보신 게 아니고 네. 물어본 게 아니고 또 결정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성급히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개혁신당이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뭐 도덕성의 문제나 또 뭐 어떻게 재판 문제나 또 당무감사에서 하유를 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공천이 되지 못할 분들을 모아서 개혁신당을 한다는 것은 그 신당이 개혁신당이 아니고 헌당이다. 어떻게 보면 반개혁당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걱정도 좀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슈퍼 빅텐트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님과 또 이준석 전 대표님 두 분이 당을 같이 하면 제3신당이 될 거다. 이런 것은 뭐 정치에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그 두 분은 특히 이낙연 전 대표님은 민주당이 아버님도 민주당 출신이고 본인도 민주당에서 뼈를 민주당에서 시작하신 네. 분이고 그런데 최근에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들어보면 민주당이 도둑 맞았다 그랬거든요. 본인이 정치적인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이 도둑 맞았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낯선 집이 됐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본인이 뿌리를 내린 민주당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고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가진 민주당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분이 창당하는 신당이 과연 개혁 보수를 외치는 이준석 신당과 어떤 교집합이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처리시켰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즉각 대통령실로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도이치 특검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이것이 총선용 압법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의원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식 논평에서도 도이치 특검이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한 위원장뿐만 네. 아니고요. 저도 지난주에 이 자리에 와서 도이치 특검이라고 얘기했고요. 네. 우리 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이라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 내외를 총선을 앞두고 욕보이기 위한 법이고 특히 영부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법이 네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 측에서는 캄보디아에서 심장병 하나를 안고 있는 우리 영부인의 모습을 빈곤 포르노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영부인을 한 여성으로서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그런 법안일 뿐이다. 그리고 또 이 특검 법안 자체는
영부인이 되시기 전에 대통령이 결혼하시기 전에 10년 전에 있었던 거니까 특검은 권력형 비리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던 법이고 그리고 무혐의 처분 내린 분이 70분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정쟁용 특검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당 전부가 대통령께 제의 요구를 해달라고 네.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놀란 것은 민주당이요. 지금 당대표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이 특검법을 제의를 하면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라는 의논을 하신 걸로 보도를 봤어요. 근데 정말 정쟁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구나. 당대표가 저렇게 누워 있는데 안민석 의원도 당 원내대표 전략도 이렇구나. 사실 권한쟁의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헌법의 권리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은희 의원님 이런 말씀이신데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하는 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 청구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 특검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결혼 전 10년 전의 일이니까 이걸 가지고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는 거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라고 하면 그럼 죄 짓고 나서 영부인 되면 그 범죄는 그냥 눈 감아줘도 되는 겁니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법 위에 누구도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죄가 있다면 혐의가 있다면 그것을 명백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관련자들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가지고 1심 지금 판결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근데 그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그 주가 조작에 이용되었다고 하는 명백한 판결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대통령의 권한으로 또는 대통령의 영향력 때문에 그 전이라고 한다면 검찰총장의 영향력 때문에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국민적인 의혹이 있어서 그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해보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법안이 의결되고 나서 10분도 되지 않아서 송부되면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법안이 송부되면 꼼꼼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법안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법안 내용은 이게 합당한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제의 요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지. 법안이 의결되는 순간에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하는 이것은 명백히 거부권 남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이것은 총선용 압법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걱정이나 우려를 해소할 방법도 정치권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은희 의원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이 발언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겠습니까? 저는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뜻으로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도이치 특검이나 50억 플러스 알파 특검은 총선용 정쟁용 특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지금 혐오 정치를 없애려면 이거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의 요구를 하고 민주당이 좋아하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제의 요구를 하고 제의 요구를 하면 또 본회의에 해부해서 네. 다시 표결에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은 제가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방안이 있으면 의논해 볼 수 있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고요. 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소환도 못하고
당시 이성윤 지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교 후배입니다. 친문 중에 친문 검사죠. 그런데 수사검사가 이걸 무혐의 처리를 하자 그랬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소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총선을 앞두고 지금 거의 180석, 170석이지만야 범야권까지 합하면요. 그런 힘으로 밀어붙인 이 법안을 가지고 어떻게 당당하다고 그럴 수 있고 어떻게 법 앞에 평등하다고 영부인을 욕보이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법 앞에 누구도 평등하죠. 그러나 지금 제가 앵커님 보고 앵커님이 제 돈 1,000억을 도둑질해 갔으니까 지금 검찰에 가서 수사하자. 그러면 수사 받으러 가시겠습니까? 안 가져가셨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덮어 씌우기식 악법이고 정말 정치권에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레토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는 종료된 게 아닙니다.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부가 공소시효가 지나서 종료되지 못하고요. 종료시키지 못하고 그냥 남겨둔 게 친문 이성윤 검사가 어쩔 수 없이 한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수사를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계실 것이고 저희 당을 비롯한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명백히 해소를 한다면 죄가 없다면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하다못해 홍길동도 아닌데 법안 특검명을 가지고 이게 특검명 풀네임이 이겁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것을 굳이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빼고 도이치 특검이라고 명명하려고 하는 거. 이것 자체가 참 뭔가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오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꼭 짚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시절에 기소조차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혐의 처리도 이성윤 지검장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왜 안 하냐 그러시는데요. 지금 재판 과정에서 공소시효 문제가 지금 쟁점이 돼 있습니까? 공소시효가 끝나느냐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냐. 이것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서 검찰이 다시 수사하고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제가 없으면 가야지 하는 건데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의원님이나 또 저한테 뭐 다이아몬드를 훔쳐갔으니까 빨리 수갑차고 검찰에 가서 조사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야말로 저를 욕보이는 것이고 영부인과 대통령을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모욕 죽이고 총선에 득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은희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